회사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착한데 안 만만한 사람.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데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누가 선을 넘으면 조용히 끊고 거절할 때도 괜히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됩니다. 착한 사람인데, 다정한 사람인데 왜 안 만만할까? 반대로 이런 분도 많죠. 나도 좋게 말하고 배려하는데 왜 나는 자꾸 만만하게 보일까? 파트 1에서 왜 좋은 사람이 자꾸 소비되는지 봤다면 오늘은 그 반대편입니다. 차이는 성격보다 순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가 세다고 하면 크고 날카롭고 쉽게 화내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건 단단함보다 흔들림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진짜 기가 단단한 사람은 소리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왜 다정한데도 쉽게 다뤄지지 않는지요? 퇴근 5분 전입니다. 팀장이 와서 묻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될까요? 어떤 사람은 먼저 상대 표정을 봅니다. 곤란해 보이나? 급해 보이나? 그리고 나서 자기 상태를 봐요. 나 오늘 안 되는데 그래도 뭐라 하긴 좀. 결국 말은 이겁니다. 해볼게요. 다른 사람은 먼저 자기 상태를 봅니다. 나는 오늘 가능한가? 답이 아니오면 그 다음에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은 어렵고요. 내일 오전 첫 번째로 드릴게요. 차이는 태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상대 반응이 먼저인 사람은 말해놓고도 흔들립니다. 내 기준이 먼저인 사람은 짧게 말해도 무게가 생깁니다. 이미 안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괜찮아요도 다르게 들립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의 괜찮아요는 듣는 사람도 편합니다. 반대로 눌러 담은 괜찮아요는 왜인지 마음에 걸리죠. 착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관계를 먼저 보는 순서가 익숙합니다. 실망시키기 싫고 분위기 망치기 싫고 좋은 사람이고 싶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그 순서 때문에 조금씩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참지 않으면 폭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누가 툭 던진 말이 좀 걸렸는데 그냥 넘긴 적 있으시죠?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접어둡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러다 다음에 비슷한 말이 오면 그때는 크게 터져요. 주변은 왜 저 말에 저래 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다. 밀린 10번이 같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크게 폭발하는 사람이 더 센 게 아니에요. 더 오래 참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기 단단한 사람은 반대로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불편하면 그 자리에서 작게 말해요. 그 말은 조금 불편했어요. 다음엔 미리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 입장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크게 화내지 않아도 무섭습니다. 폭발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바로 선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여기서 자꾸 멈춥니다. 불편함을 말하는 걸 나쁜 일로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제때 말해야 관계가 덜 망가집니다. 불편함을 말하는 건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비틀어지기 전에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만 잘 긋는 게 아닙니다. 착함의 결 자체가 다릅니다. 가장 안 만만한 사람이 의외로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많이 주면 보통 만만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갈리는 건 양이 아니라 냄새입니다. 착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응을 기다리는 착함과 그냥 주는 착함. 반응을 기다리는 착함은 속으로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도 괜찮게 대해주겠지. 문제는 그 기대를 상대가 느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친절인데 말은 부드러워도 어딘가 압력이 남습니다. 반대로 기대 없는 착함은 가볍습니다. 그냥 와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런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정함이 날 붙잡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원하면 언제든 거둘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 단단한 사람의 다정함은 선물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늘 기대가 붙었는데 싶어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마음이 돌아오길 바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특히 오래 착하게 살아왔다면 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는 걸까? 받으려는 걸까? 이 질문이 착함의 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어려운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거절의 순간이죠.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같이 붙이고 싶어요. YS를 믿으려면 NO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처음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오래가면 이상해져요. 상대는 점점 편해지고 나는 점점 지칩니다. 결국 터지거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을 때 상대가 만나는 건 나라는 사람보다
나라는 서비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얘는 부탁하면 해주지. 얘는 말해도 넘어가지. 이렇게 되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사용감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거절이 중요합니다. 이건 안 돼요. 이 한마디가 있어야 비로소 내가 등장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 앞에서 자꾸 사과합니다. 상황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주말 이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미 약속이 잡혀 있다고 해보죠. 관계를 먼저 보는 사람은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찜찜해요. 기 단단한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날은 어렵고 다른 날 정리는 도와줄게.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사과로 시작한 거절은 다음 부탁을 부르고, 기준으로 말한 거절은 이 사람의 선을 남깁니다. NO를 할 수 있어야 YES도 진짜가 됩니다. NO가 없는 YES는 그냥 밀려서 나온 말일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내면의 기준이 밖으로 보이는 순간, 그게 경계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보이는 사람은 착해도 안 만만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착한데도 절대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기준이 먼저였고, 불편함을 미루지 않았고, 다정함이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었고, 관계 안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결국 분위기를 정리하고 말을 믿게 만들고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이걸 들으면서 나는 늘 관계를 먼저 봤구나 싶었다면 그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먼저 보고 불편함을 짧게 말하고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거절할 때 사과보다 판단을 먼저 두는 것. 그게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이 됩니다. 다정하지만 안 만만한 사람. 착한데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 같았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